저희가 2020년에 그 대출을 받았을 때만 해도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네. 큰 부담은 아니었는데, 현재는 그 대출 이자를 내고 또 관리비도 저희가 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이제 월세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현금 흐름이 많이 안 좋아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라고라TV입니다. 오늘은 건설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배님을 모시고 개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선배님 혹시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그 건설업과 부동산업에서 조금 걸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두 아이를 둔 40대 아빠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 디라고라TV에 이제는 뭐 신탁사 직원, 증권사 직원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나왔는데 대부분 좀 다 어렸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는 게 조금은 다들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향성들이 좀 더 강했었는데, 좀 유튜브 출연 계기가 있다라면 어떤 게 될까요? 예, 저는 그 디라고라 TV를 그 몇 번 좀 구독을 해서 보고 있는 중인데, 사실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의 좀 이야기들이 좀 주로 나왔었던 것 같고요. 네네.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새로운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서로 나눠보는 것도 어떨까. 그래서 요즘 이렇게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근로소득 이외에 이제 자본소득을 한번 추구해 보려고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때 받게 된 그 실패 사례를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면서 저 스스로도 이 어려운 위기를 한번 극복해 보겠다라는 거를 나중에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스스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고 싶었었던 성공 사례도 많으셨을 텐데 왜 굳이 네. 또 실패 사례를 또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성공 사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제가 몇 차례 정도 간단하게 이제 투자를 해서 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이 실패 사례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는 그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 그 중에서도 그 항아리 상권에 또 그 중에서도 저희가 그 분리형 근생상가, 이제 흔히 이제 쉽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흔하게 하지 않는 그런 투자 사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그리고 이런 실패 사례가 또 이 디라고라 TV를 보는 여러 구독자분들께서 저런 게 있었구나, 나는 투자를 할 때 이런 거에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공유 차원에서 좀 오히려 더 실패 사례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다들 투자 경험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실패 사례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성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아까 항아리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항아리 사건이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까요? 이제 흔히 말하는 항아리 상권은 그 요즘 예를 들면 그 대장지구 네네. 아십니까? 이제 대장지구처럼 그 어느 정도 그 주거 세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다른 곳으로 출근을 해서 저녁 때 또 돌아오는 네. 일종의 이제 베드타운. 네네. 예, 베드타운인데 실제로 그 상권 자체도 그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네. 오히려 그쪽 그 항아리처럼 네. 그 예를 들면 지금 대장지구 같은 경우는 한 6,000세대 네. 정도 되는 그런 신도시인데요. 네. 그렇게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그 인구를 가진 그곳에 있는 상권. 그래서 그 주로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뭐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는 이제 강남에서 한 20분 정도 네. 거리에 있는 이제 수도권 신도시에 있는 항아리 상권, 약 한 4,000에서 5,000세대 정도 그쪽에 있는 근생상가를 투자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메디컬 센터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제 투자를 했던 거는 제 혼자 개인 투자를 했었던 건 아니고, 그 투자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저희 장인어른께서 네. 이제 은퇴를 하시고 저한테 이제 좀 알아봐 달라고 하면서 이제 일종의 공동 투자를 하게 됐던 원래 지방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이제 그 지역에서 단독주택에 사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단독주택에 사셨는데 대략 한 이전권 정부죠. 세금 체계가 좀 바뀌면서 이제 그 단독주택에 있는 부속토지, 네. 이 부속토지가 이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세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단독주택을 파시고 네.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면서 거기에 있는 차익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됐던 사례입니다. 그럼 단독주택에 있는 그런 마당 같은 것도 이제 그게 세금에 분다는 건가요? 종부세가? 그게 저희 이제 세법 체계를 이제 나중에 한번 네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저희가 이제 주택에 부속용 토지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택 부속용 토지에서 이제 법적으로 예를 들면 뭐 수도권은 5배, 지방은 한 10배,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이제 주택의 부속 토지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그 땅에 대해 가지고는 비사업용 토지로 되게 돼서 종부세 때 이제 합산과세를 맞게 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이 아무래도 과중하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 장인어른께 그러면 그 주식이나 ETF에 좀 투자하시는 건 어떠시냐.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황금성도 좋고 네. 또 나름 또 수익률도 잘 분산해서 투자를 하면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추천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리고 그 전에 네. 예전에 그 펀드를 하나 하셨다가 또 안 좋은 기억이 네, 또, 예. 그 은행에서 추천해준 펀드를 하셨다가 거의 한 반토막이 났던 네. 경험이 아주 예전에 한번 있으시다 보니까 그쪽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부정적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좋습니다. 그럼 부동산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추천을 드렸던 거는 이제 광교 신도시나 네. 판교 신도시에 있는 상가주택을 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상가주택이다 보면 중간에 이제 안정적으로 좀 전세를 들어오는 네. 보증금을 가지고 쭉 갈 수 있는 임차인이 있고, 또 여차하면 맨 위에 주인 세대에 저희가 이제 수도권에 네. 거주하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그 부분도 좀 맞춰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그 광교나 판교에 있는 상가주택을 좀 추천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매물 분석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달 월세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상가주택이고 하다 보니 네네네. 그래서 좀 안정성은 좀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 상가주택이라는 게 그 어쨌든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지가의 상승에 대한 부분도 좀 있어서 추천을 드렸었던 거였는데, 어쨌든 한 달에 나올 수 있는 현금이 좀 적었습니다. 수익률도 좀 네. 낮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알아봐 드렸던 게 판교. 네. 판교 이제 중심지에 좀 있는 1층 상가를 좀 추천을 드렸어요. 당시에 그쪽에 있는 그 초밥 스시집이었는데 저도 좀 놀랐습니다. 판교에 그 상가 하나가 대략 한 15억 정도 하는 건데 몇 평 아마 한 전용 평수로 한 20평이 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1층 상가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좀 걱정을 하시는 게 요식업이 들어왔는데 요식업. 이게 안정성이 있겠냐. 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래서 나가면 또 공실되면 어떡하느냐는 좀 걱정을 하셔서 그래서 또 제가 또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매물들을 좀 알아봤고,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수도권 그 항아리 상권에 있는 메디컬 센터 거의 이제 준공을 거의 앞두고 있었고, 이제 사실상 이제 병원이 이제 막 들어와고 인테리어 공사를 이제 하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매물을 한 달 정도 검토를 하고 나서 실제 그 병원이 들어와서 인테리어 공사를 어느 정도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도 좀 봤고, 그리고 이제 수익률 분석도 했었을 때 이제 대출을 끼지 않더라도 한 5% 후반대 그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판교 쪽 상가나 그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가 조금 넘는 정도. 물론 당시가 2020년이었기 때문에 그 금리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어서 뭐 그거에 비교를 해보자고 한다면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신도시에 있는 그 메디컬 센터를 접근을 하게 됐고, 실제로 계약을 하고 대략 한 2년 정도 좀 안정적으로 그 월세가 좀 들어오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저는 성공 사례라고 더 생각이 되는 게 병원 메디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봤던 메디컬 센터는 다 너무 잘 되고, 특히나 아까 그런 6,000세대, 4,000세대 배우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병원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저도 사실 그런 접근에서 했었고,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좀 간과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항아리 상권에 들어오는 상가가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그 들어오는 진료 과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소아과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맞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소아과는 그 객단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한 명 들어왔을 때 이제 단가가 조금 낮다 보니까 이제 보통 그 병원 원장님들이 이제 쉽게 많이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제 제가 했었던 데가 이제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그 한 층에 1층을 제외한 2층부터 5층까지가 한 층에 4개 호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6개 호실을 한 원장님이 통임차를 하셨어요. 그래서 진료 과목을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비인후과나 치과 아니면 소아과 이런 게 있으면 신도시에서 좀 잘 되는데, 이곳에 2층에는
이제 가정의학과를 넣고 3층에는 이제 피부과인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보통 네. 일반적인 그 치료를 하는 피부과면 네. 그 오히려 항아리 상권에서 잘 됩니다. 근데 이분은 약간 미용 미용 위주의. 위주의 피부과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4층에는 이제 도수 치료를 하고 있는 물리치료 센터를 좀 하셨고 5층에는 또 이제 공격적으로 아동 발달센터 이렇게 해서 오히려 종합적인 네네. 그런 운영을 좀 해보려는 네. 좀 약간 공격적인 운영을 좀 하시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020년 이후에 네. 중요한 코로나. 사건이 하나 터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마스크 같은 걸 끼면서 또 병도 거의 맞습니다. 안 걸렸으니까. 네. 네. 그리고 사람들이 내과가-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네네. 이제 피부도 또 그렇죠. 관심이 이제 없어지고. 피부나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됐고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그 피부과가 상당히 좀 매출이 좀 안 오르는 네네. 상황이 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런 코로나 때문에 좀 어쨌든 경제가 좀 어려워진 부분도 사실 있었기 네네. 때문에 그 아동발달센터 같은 경우도 이제 부모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조금 있을 여행 때. 이렇게 가는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필수 항목보다는 네. 필수적인 그런 진료보다 약간 이제 어느 정도 그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이 갈 수 있는 선택적으로 과목을, 가야 되는 선택 그런 진료를 하는 과목들이요. 과목들이다 네네. 보니까 이제 그 코로나가 오면서 조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이게 많이 안 좋아지게 된 겁니다. 네네. 그래서 한 2년 정도 병원이 이제 버티다가 그 작년 2023년부터 이제 점차 이제 월세가 예, 밀리기 시작을 했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할 때도 그 부분도 좀 저희가 면밀히 봤었어요. 뭐냐면 그 보증금이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 근데 어쨌든 한 1년 정도, 1년 정도. 12개월 정도는 네네. 보증금이 있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까지는 뭐 어느 정도 지켜보자라고 했고 이제 작년 한 6월, 7월 넘어갈 때 이제 6개월 정도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쯤 되니까 이제 제가 조금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여러 변호사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지인들 좀 경험 많으신 분들에게 좀 자문을 좀 구해봤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명도까지 가게 된다. 네. 실제로 이제 변호사 사무실 한 군데를 컨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컨택을 해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하고 좀 약간 조건부 계약을 맺었어요. 네. 뭐냐면 단계별로 계약했어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소송을 가게 되면 이제 잔금까지 100%를 드리는 걸로 하되 네. 예를 들어서 소송까지 가기 전에 협의가 이제 되면. 협의가 되고 저분하고 뭔가 합의에 대한 계약서를 받고 실제로 이제 퇴거를 하신다고 하면 네. 이제 대략 한 30% 정도로 하자. 이렇게 좀 변호사 사무실하고도 이제 계약을 좀 변호사님하고도 맺었고요. 네. 한 8개월 정도 돼야 명도 소송이 완료가 될 것 같다. 그 전에 협의가 잘 되면 빨리 끝날 수 있다라는 걸 했는데 아마 그 원장님도 너무 힘들어서 그러셨었는지 어쨌든 작년에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11월 말에 네. 합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못 받은 월세라든지 네. 그리고 30%의 금액 일단 또 지불을 하신 거니까 피해 금액은 보증금으로 다 커버가 되셨나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여러 가지 피해 금액이 많이 들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물론 이제 저도 어느 정도 그 이쪽 업계에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예상했었던 금액들이 있었는데 제가 왜 6개월 때 그거를 결심을 했냐면 먼저 저희가 이제 손실 비용은 그 변호사 소송 비용도 있겠지만 네. 또 한 가지는 그 저희가 월세를 못 받는 동안 네. 발생하는 관리비.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후속적인 네네.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또 어떤 것까지 협의를 봐야 되냐면 원상복구 비용. 그 그 사실 원상복구 비용을 감안을 해가지고 그 당시 합의를 봤다 그러면 네. 남은 보증금으로 이게 상계 처리가 안 됐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임차가 맞춰진 건가요? 아니요. 뭐 지금 맞춰졌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실패 사례는 말씀을 안 드렸을 거고 저희가 현재도 공실입니다. 현재 지금 공실이 이자도 계속해서 대출도 받으시고 이제 매입을 그렇죠.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그것도 저희가 2020년에 그 대출을 받았을 때만 해도 금리가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네. 큰 부담은 아니었는데 현재는 그 대출 이자를 내고 또 관리비도 저희가 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이제 월세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현금 흐름이 많이 안 좋아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왜 실패 사례라고 했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향후의 해결 방안으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우선 저희가 근한 3개월 정도 좀 노력을 했던 거는 당연히 이제 주변 부동산에는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광고는 좀 낸 상태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그 기존 병원 원장님하고도 그 어디에다가 그러면 그 양도 양수에 대한 광고를 내셨냐, 어떻게 협의를 하고 계시냐 했더니 그 병원 원장님들이 보는 사이트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소문 해본 결과 이제 뭐 메디게이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광고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네네. 실제 그 임대인분들하고도 지금 이제 협의를 해서 금액을 좀 분담을 해서 그 메디게이트 쪽에 직접 저희가 광고도 좀 올려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쪽이 제가 그 있는 항아리 상권이 네. 그 당시에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네. 제가 검토를 해봤을 때 제가 이 공시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좀 고민을 하면서 이쪽에 아예 스크린 골프를 한번 해볼까 직접. 네. 이제 그래서 좀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검토를 해서 실제로 그 골프전 하는 측에 좀 전화를 해보고 네네. 그랬더니 이제 이쪽은 지구자진 계획에 골프 연습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작년이었는데 그래서 왜 안 되지 하면서 저도 이제 지구단위 계획도 찾아보고 했더니 그쪽에 이제 안 되는 사항이 악기퉁에 네.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걸 가지고 그 인허가청에 네. 도시계획과에 좀 전화해서 문의를 했고 혹시나 뭐 계획이 없거나 하면 좀 강하게 좀 어필해서 저도 한번 민원을 준비해 볼까? 근데 좀 그렇게 하고 마음을 먹고 전화를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올해 연말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있는 그 시조례하고도 그쪽에 지구단위 계획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부분을 규제를 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게 실제로 올해 1월에 풀렸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아니나 다를까 올해 1월이 되니까 한 2군데 정도 돼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 이쪽에 혹시 골프존을 좀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데 임대료가 얼마나 될까요? 이제 이런 문의들이 좀 왔고 아무래도 저도 이제 상가를 투자를 할 때 이게 전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는 뭐 스튜디오라도 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했었는데 임대가 저도 만약에 안 맞춰줬다면은 또 똑같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좀 하나의 포인트에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거는 또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혹시 그러면은 전반적인 이런 실패 사례와 그 다음에 뭐 업계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좀 구독자분들이 투자할 때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런 거는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뭐 특이사항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있을까요? 뭐 워낙 요즘 책에서들 많이 보셨을 거고 또 워낙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시고 하셔가지고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고 저희가 뭐 잘 알았다고 하면은 이런 선택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 이렇게 항아리 상권에 있는 근생상가를 할 때는 네네. 방금 저희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안 됐을 때 정말 어떻게 그 엑시트 제가 할 건지. 이거를 엑시트 할 건지에 대한 그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특히 그리고 이렇게 그 처음에 분양을 하는 임차 맞춰진 상가를 네. 분양을 할 때 특히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병원이라고 하면 또 은행 네. 이런 데들이 들어오면 좀 안정적이라는 생각에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만약에 이게 병원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건데 어쨌든 병원이 들어와서 뭐 장기간 운영을 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했는데 그 할 때 병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료 감옥 그리고 이 실제 운영하려고는 이 병원 원장의 과거 이력이 어땠는지 그 이력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업계에서도 투자를 할 때 보면 트랙 레코드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네.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상가 같은 거 분양을 할 때 이번에도 좀 느꼈던 거는 모양을 잘 봐요. 저희가 이제 이게 사실 병원이 맞춰져 있고 하다 보니까 크게 고민을 좀 하진 않았는데 네. 이게 골프전을 저희가 해갖고 배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방이 이어서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네. 2개씩 3개씩 방을 터서도 하니까 그리고 같은 100평이라고 하더라도 뭐 너무나 기본적인 겁니다. 네모 반듯한 그런 상가였으면 이게 아무래도 그 방이 한 개 더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임차가 수월하게 나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투자했던 그 상가는 약간 이형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검토를 할 때 조금 더 불리한 그래서 똑같은 면적이더라도 실제 전용 면적이 살짝 부족한 이런 결과를 좀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지금 아직 뭐 실패 사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온고인 중인 상가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